부동산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180도 다른데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9억에 1억을 싸게 받아도 7억으로 하락해서 2억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무려 6년 동안 보합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고 해도 1, 2억이 오르면 바로 팔아버려요. 투자는 기다림인데 승질 급한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7억대에 산 아파트를 몇 억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해서 24억이 됐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잘 활용하면 5억짜리 아파트를 3억에도 살 수 있고, 대출을 90% 받고 임차보증금 20%를 받아서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서울 아파트를 살 수도 있어요. 1억 7천만 원짜리 인천 아파트를 9천만 원대에 거의 반값으로 사서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월세를 받으면서 다시 1억 7천만 원으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남들 갭으로 몇천, 몇 억씩 넣고 살 때 우리는 부동산 경매를 활용하면 소액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로 돈이 들어가지 않고 낙찰받는 방법과 저금리에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일본 부동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이 책을 리뷰해 볼게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에게는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이 책을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짧게 하면, 법인 사업자 2개, 개인 명의, 개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로 아파트 24개, 빌라 10개, 상가 2개, 총 36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19건을 낙찰받았고 분양 1건, 일반 매매로 16건을 매입했어요. 요즘은 똘똘한 한 채가 대세인인 만큼 많이 들고 있으면 완전 날아가는 시장이죠. 부동산이 많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른 스탠스로 살아가는 저 체험별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 역전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입찰을 하면서 시세보다 무조건 싸게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지금처럼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면 입찰률이 올라가서 수십 명씩 들어오고 낙찰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싸게 낙찰받기가 힘듭니다.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이 심해지면 싸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일반 매매 수요가 경매로 또 유입이 되기 때문에 법원에는 입찰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는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쳐다도 안 볼 때, 그때가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싸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데요. 가격은 과거 가격, 현재 가격, 미래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 가격에 따라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시세보다 싸기만 생각하면 낙찰 가능성이 점점 멀어져요. 과거 시세, 미래 시세를 생각하고 입찰가를 쓴다면 시세에 받아도 싸게 사는 겁니다. 바로 코앞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투자란 건 시간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시세만큼 사서 월세를 받으면서 정고점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까? 왜 마음이 급해서 아직 익지도 않은 열매를 그냥 따버리시는 거죠? 아주 맛있는 과일인데 너무 일찍 따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계곡을 가면 여름 한철 하루에 1,000만 원씩 매출을 올리는 백숙집이나 계곡을 낀 베이커리 카페가 있습니다. 스키장 렌탈샵도 겨울 시즌 동안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수익을 올리죠. 하지만 시즌이 끝나면 손님은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수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한철 장사로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 50만 원씩 들어오는 순댓국집을 부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몇 천, 몇 억씩 한탕만 노리지 마시고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1억을 빌리는데 대출이자가 매달 40만 원인데 임대 수익 4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10억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월급쟁이로 2014년 처음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 투자를 했습니다. 차익형 투자에서 치우쳤던 포트폴리오를 수정해서 직장 대신 월급을 줄 수익형 투자처를 찾았어요.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찾다 보니 일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란 이미지가 강했던 일본이었고, 직접 발로 뛰며 맨 땅에 헤딩하듯 임장을 다녔어요. 도쿄에 꼬마 빌딩을 매입했고, 현재 일본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800만 원을 따박따박 받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오사카는 일본 제2의 도시로 표준어가 아니라 오사카 벤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흔히 부산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오사카의 인구는 900만 명으로 936만 명인 서울 인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도시가 결코 아니라는 것. 경제 도시 중에서 세계 3위에 오를 만큼 큰 대도시입니다. 강남 3구처럼 오사카에도 오사카 3구가 있는데요. 추오구, 기타구, 니시구는
공시지가가 연평균 10%씩 올랐어요. 우리나라 아파트와 같은 일본의 타워 맨션을 보면 2013년부터 신축 아파트의 가격 강세가 계속되면서 현재는 2013년 기준 40%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오사카에 유명한 한국분이 계신데요. 야쿠자들 귓방망이를 날리는 니시나리 미치 마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30년이 넘게 거주하셨는데요. 미치 마마가 2004년 5층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1층 상가에서 월세 20만엔이 나오고요. 2층부터 5층까지 각층 원룸 4개 호실에서 만실일 때는 월세가 80만엔이 나와서 토탈 월세가 100만엔이 나오는 물건을 금매로 3천만엔, 약 3억이죠. 네, 3억에 샀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40%인 거죠. 현재 이 물건은 1억 1천만엔에 바로 사고 싶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1억 1천만엔에 사도 수익률이 10%가 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오사카의 다른 물건을 보면 4세대가 있는 이런 물건들 수익률이 11%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좀 큰 6층짜리 물건은 어떨까요? 3층부터 6층까지의 평면도고요. 이건 부동산에서 받은 건데 전체 27개 호실이고 현재 만실로 임대료가 138만엔, 원화로 1200만원이 들어옵니다. 이 물건의 가격은 1억 9천만엔이고 수익률이 8에서 9%가 나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 1억 9천만엔은 17억 4,400만원이에요. 임대료는 138만엔으로 1260만원입니다.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강동구에 강동 헤리티지 자이 84제곱미터가 17억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채원이가 17억에 이 아파트를 산다고 하겠습니다. 채원이는 실거주 하면서 17억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별님이는 이 영상을 보고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이 책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일본 투자 완전 정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 사례를 전부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반짝반짝 드는 생각들이 경우의 수를 말해줍니다. 17억으로 일본 부동산을 산다면 한 달에 1200만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그럼 헤리티지 자이를 월세로 1억에 250만원으로 거주를 합니다. 같은 아파트를 거주를 하는데 채원이는 자가에서 거주를 한다는 어떤 프라이드만 있는 것이고 별님이는 비록 월세로 임대를 해서 세입자로 거주를 하지만 임대료 250만원을 내고도 950만원씩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9호선 호재를 끼고 앞으로도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는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일본 부동산 월세는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금리가 올라도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대출을 50%를 받으면 이런 건물을 2개를 살 수 있어요. 월세가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2배가 늘어납니다. 만약 우리나라처럼 금리가 폭등한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레버리지를 써야 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수하는 데 들어가 취득세, 세금, 중개수수료, 관리회사 수수료 비용은 빼고 말했습니다. 월세 임대 보증금도 빼고 말했으니까 디테일한 숫자로 태클 걸지 마시고 뭘 말씀드리려고 했는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을 사게 되면 무조건 월세를 받아요. 그러므로 예측이 쉽고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이 끌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대출 금리를 얼마나 싸게 받을 수 있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들어 일본은 시중에 돈을 계속 풀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도 그 돈을 그대로 은행에 저금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근검 절약이 몸에 배어 저축 성향이 매우 강한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노후가 보장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은행에 돈이 쌓이면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예대 마진으로 수익을 내죠. 돈을 맡긴 사람에게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는 많은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에는 돈이 넘쳐 흐르고 이걸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제발 돈 좀 빌려가세요 라고 하는 거죠. 많이 빌려갈 수 있게 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적으니까 점점 더 대출 금리는 내려가게 됩니다. 일본 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더 싸게 빌려주고 싶어서 현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익률이 5%인 임대용 부동산이 있어요. 1억짜리 부동산을 전액 현찰로 사서 임대를 했을 때 수익률 5%면 500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대출을 50% 받으면 2개를 살 수 있으니까 임대료는 1000만원이 나오고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만약 대출을 80%까지 받으면 5개를 살 수 있으니까 임대료는 2500만원, 25%가 됩니다. 액수를 좀 올려서 생각해보면 10억일 때 수익률 5%면 연 임대료가 5천만원이 나오고 대출 50%를 받으면 10%로 1억이 나옵니다. 또 대출 80%를 받으면 25%로 2억 5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출이자는 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출이자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의 부동산 대출은 대출 LTV가 60에서 80%가 나오고 재무제표가 탄탄한 법인은 100%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120%도 해준 적도 있어요. 대출금리는 1.5%에서 3%대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더 많이,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 1.5%에 빌려와서 한국은행에 3.5%의 적금을 늘어놔도 2%의 이자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일본 투자에서 하나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환차익입니다. 저는 엔화를 환전해서 소소하게 커피값을 벌고 있는데요. 엔화는 주식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일본 내에서는 항상 동일한 가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본 부동산 투자는 임대 수익, 시세 차익, 환차익, 3마리 토끼를 잡는 투자인 거예요. 약 4개월간 총 20여 개의 건물을 임장하고 선택한 매물은 바로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신주쿠구 안쪽에 위치한 가구라자카는 도쿄 속의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옛날 느낌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프랑스식 상점과 프랑스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리틀 파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실투금 5억 원 가량의 금액을 넣고 도쿄도 신주쿠구에 위치한 대지 40평짜리 상가주택을 샀어요. 매달 800만 원을 월세로 받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매입 당시의 수익률은 5.8%였는데 월세를 올려서 현재는 대출이자, 관리회사 수수료, 세금, 각종 공과비를 제외하고 수익률 13%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공릉동 경매 물건 결과를 말씀드리면 14명이 들어왔고 3억 2145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무피, 풀피 세팅도 가능한 서울 물건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이 영상을 시청해 보시길 바래요. 인천 소형 아파트 경매 물건인데 21년 1억 7,700만원에 실거래되었던 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최저가 7,700만원에 시작하는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30명의 입찰이 들어왔고 9,44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대출은 생애 최초 감정가 80%, 낙찰가 90% 중 낮은 금액, 무주택자 감정가 70%, 낙찰가 90% 중 낮은 금액, 유주택자 감정가 60%, 낙찰가 90% 중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생애 최초라고 했을 때 감정가 1억 1천만원이니까 80%는 8,800만원이고 낙찰가 9,440만원에 90%는 8,496만원이니까 대출이 90%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이자가 금리 3.5%로 계산하면 25만원 정도 나오니까 월세 1,000에 45만원으로 맞추면 무피의 월 현금 흐름이 20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부동산 경매 싸게 낙찰받는 건 다 옛날 얘기라고 하면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09년에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7억 8,400만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 시세는 10억인데 기사를 좀 자극적으로 뽑아야 사람들이 보니까 이 7억 8,400만원이라는 걸 보면 무조건 클릭을 해서 보는 거죠. 감정가 9억 8천이었던 물건이 유찰돼서 7억 8,4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권리 분석 해볼까요?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소유자 물건은 그냥 권리 분석 끝이에요.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10억이나 꺼냈습니다. 120% 설정이니까 12억이 설정됐습니다. 이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그냥 사고 싶은 가격을 적어서 낙찰을 받으면 되는 물건이었어요. 2009년 8월에서 9월 시세는 10억이었습니다. 시세 대비 1,400만원 싸게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2009년 9월에는 시세가 10억이었어요. 그리고 3년 뒤 2012년에 7억 2,500으로 떨어졌습니다. 경매로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9억에 1억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3억이 빠진 거죠. 경매로 싸게 산 의미가 없는 거예요. 9억 8천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는데 2억 5,500이 날아간 거죠.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나 고민도 하겠죠. 이게 남 얘기니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데요. 내 돈을 넣고 이렇게 몇 억이 빠지면 진짜 멘탈이 나갑니다. 전세가까지 흔들리면서 전세 보증금도 빼줘야 하는데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10억으로 회복하는데 6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진짜 어렵겠죠. 근데 어렵지만 버텼으면 어떻게 됩니까? 6년 동안 15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6년이란 시간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겠지만 나머지 8년은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9억 8천에 낙찰받은 이 아파트가 현재까지 들고 있으면 24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만 보면 조금 더 싸게 사려고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가격으로 입찰을 합니다. 부동산 경매인데 비싸게 사면 안 되죠. 낙찰을 위한 낙찰이 되면 망한다고 하죠. 계속 욕심이 들어가니까
폐차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2년 뒤, 4년 뒤 짧게만 보니까 다 놓치는 겁니다. 가격대를 좀 길게 보셔야 해요. 전고점을 뚫고 간 게 아니라 아직도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이라면 비싸게 사는 건 아닙니다. 시세보다 약간만 싸게 사서 9억 후반쯤 사서 24억 후반쯤 팔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산 경매를 합니다. 지금 억 단위로 떨어졌지만 지금 팔아도 수익권이고, 더 기다렸다가 모두가 올라타는 상승장에 팔고 나와야 해요. 다시 가격이 개박살나면 그때 또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아직 상승하지 않은 곳을 찾아서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가격이라면 지금 시세의 낙찰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전고점 5억대였는데 3억 2천이면 어떻고, 시세대로 3억 5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전고점 5억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전고점 1억 7천이었는데 1억에 낙찰받으면 어떻습니까? 대출 90%를 받아서 임차보증금 10%를 받으면 돈이 안 들어가고, 임차보증금 20%를 받으면 돈이 오히려 남습니다. 월세 받으면서 다시 1억 7천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일본 기업들은 한국, 중국에 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3위이고 한국은 15위입니다. 일본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의 총합은 한국 상장기업의 동일 기준 약 2배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일본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규모가 큰 대기업의 수가 많으니까 고용 인원도 많고 높은 수익을 거두는 회사가 많으니까 그만큼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은 조선에 총과 칼을 들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습니다. 이름도 못 쓰게 했고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자본을 들고 들어가서 일본의 영토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든든한 니폰 부동산 직원을 하나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국내 시장이라는 우물 안에서 나와서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하게 일본 부동산도 꼭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많이 올랐지만 또 찾아보면 아직 덜 오르는 곳도 있고, 임대 수익 자체만 보고 들어가도 될 정도로 아주 매력적입니다.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이 책은 무조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얼리버드 도서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댓글 달아주신 5분께 책을 보내드리고, 이 책을 꼭 받아야 할 이유를 적어주신 분 5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좀 들려주시면서 제 마음을 딸랑딸랑하게 좀 흔들어주세요.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시고 쓰면, 이왕 쓰실 거 좀 잘 쓰시면 무조건 당첨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백승 작가님 RH 코리아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 별님이었습니다.